네, 픽 인터뷰입니다. 국회의원을 지내셨는데요. 지금 변호사로 일하고 계시기도 하고요. 이현주 전 의원 모셨습니다. 국민의힘 소속입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지금 당협위원장이시죠? 네. 어디시죠? 부산입니다. 부산 부산 어디요? 남구. 부산 남구. 네. 부산 남구의 을. 당협위원장이시기도 하고요. 네. 지금 국민의힘이 여러 가지 뉴스가 되고 있습니다. 뭐 좋은 의미는 아닌데요. 아, 네. 일단 참. 총평이랄까? 지금 하여튼 국민들에게 좀 걱정을 끼쳐드리고 있는 건 맞죠? 아, 그렇죠. 굉장히 송구스럽고요. 아, 송구. 네. 좀 심하게 얘기하면 참담하죠. 네. 네. 어떻게 보면 뭐 전반적인 절차부터 시작해서 명분 여러 가지가 저희가 할 얘기가 별로 없고, 더군다나 지금 경제도 힘들고 또 지금 정부의 여러 가지 시책들도 좀 논란이 되고 있는 것들이 많지 않습니까? 근데 저희가 힘이 되어 드려야 되는데 힘이 되기는커녕 오히려 더 분란이 일어나고 더 짐이 되는 것 같아서 큰 문제다. 그리고 이제 정치라는 게 사실 그 통합으로 계속 가야 되는데요. 분열해서 승리하는 경우는 없거든요. 근데 왜 자꾸 분열하는 쪽으로 가는가 걱정스럽게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렇죠. 대선 때는 누가 잘 통합하느냐, 네. 누가 이를테면 한 걸음이라도 더 내딛느냐에 따라서 국민의 선택을 받는 거잖아요. 그렇죠. 뭐 양쪽 후보가 어마어마한 표차를 보인 건 아니었으니까. 네. 그런데 이기자마자 이렇게 내분이 진행되는 건 그 까닭은 뭡니까? 이를테면 이준석 대표의 리더십의 문제입니까? 아니면 원래 속성이 그런 겁니까? 뭐 잘 모르겠어요. 밖에서 볼 때는요. 뭐 물론 이제 이준석 대표의 리더십 문제도 있죠. 네. 뭐 어떻게 보면 다들 기억하시겠지만 이준석 대표가 이제 그 대선 때도 굉장히 이제 뭐 어떻게 보면 좀 마음 아프게 한 거, 좀 속 썩인 것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네, 자맹을 했다든지. 네, 뭐, 네. 네. 그래서 우리 당원들도 그렇고 지지층들도 많이 발도 동동 구르고 이런 기억들도 있었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결국 선거 결과가 중요하지 않습니까? 네. 그 많은 숱한 갈등들이 있었지만 결과적으로 저희가 승리를 했고, 그 결과에 이준석 대표가 기여한 것도 틀림없는 사실이거든요. 네. 그랬으면 제가 생각할 때는 앞에서 좀 갈등이 있었고 미운 것들이 있었다 하더라도 결과가 승리로 끝났으니까 좀 많이 묻어두고, 또 정치라는 게 다 내 마음에 드는 사람들하고만 손잡고 할 수는 없는 거기 때문에 마음에 안 들어도 좀 손잡고 함께 가야 되는데 이게 이제 승리를 하다 보면 이제 전리품이 있고요. 또 권력이 있고 앞으로 또 공천이 있고 공천 권한이 있지 않습니까? 그건 아직 2년 가까이 남았는데도 벌써 싸움이 시작되는 거군요. 그렇게 봐야죠. 왜냐하면 네. 이제 전당대회라는 것이 그것을 결정짓는 어떤 관문이 되니까요. 네. 그래서 그 전당대회를 앞두고 저는 그런 권력 다툼이 일어난 측면이 있다. 그런데 거기에서부터 어떻게 보면 이 권력을 독점하고자 하는 그런 경향들이 보인다. 그래서 국민들도 그것을 보고 그것을 알기 때문에 저희가 더더욱 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죠. 권력을 독점하고 싶어하는 쪽은 흔히 윤핵관이라고 부르는 그룹들인가요? 뭐 제가 굳이 말씀 안 네. 드려도 그렇게 청취자들이 보이지 판단하시면, 않겠습니까? 네. 네. 그런데 이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권력을 처음부터 독점할 수는 없다. 왜냐하면 우리가 집권을 어떻게 했느냐가 중요하다. 다시 돌아보자면. 그런데 우리는 연합해서 집권을 했다. 2030과 6070 연합을 했고, 또 이준석 당대표가 또 기여를 했고, 또 윤석열 대통령뿐만이 아니라 그 당시에 경선에 함께 뛰었던 홍준표 또 유승민 경선 후보들도 다 기여를 했고, 또 그뿐만이 아니라 많은 지역적으로도 여러 세력들이 함께 다 힘을 모았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지금 그렇죠. 와서 후보만의 선거는 아니죠. 그렇습니다. 대선이. 네. 그래서 당이 또 큰 기여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게 레임덕은 어떻게 오느냐. 그 세력 간의 연합으로 정권을 잡고 나서 이 세력의 연합이 깨졌을 때 레임덕이 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지지율이 추락하는 것도 그 원인도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런데 국회의원이 되고자 하는 사람 입장에서 본다면 국민의힘 소속으로요. 이게 당이 일사불란하게 가고 또 통합도 잘하고 그래서 국민들에게 지지도 받으면서 가는 게 국회의원 될 가능성도 훨씬 높은 거지. 지금처럼 분란을 일으키면 이게 뭐 국민들이 요새는 상당히 똑똑해지셔서 너무 잘 기억하고요. 또 기억하기 위한 조건들도 좋잖아요. 검색 시스템도 잘 돼 있고. 그래서 아무리 봐도 마이너스가 아닌가 싶은데 이 의원님은 어떻게 판단하세요? 그 관점이 좀 다를 아, 수가 있겠죠. 네. 그래서 이제 통합을 해서 이제 권력을 분점을 해서 파이를 키워가지고 말하자면 이제 총선에서 승리를 하고 그래서 거기에서 분점하고 연합하고 공존을 할 것이냐 아니면 권력을 독점하거나 아니면 내 세력 또는 우리 세력을 가지고 어찌됐든 공천을 갖다가 독점에 가깝게 이렇게 하면서 말을 잘 듣는 또는 줄을 선 사람들 중심으로 이렇게 갈 것이냐 또 그렇게 했을 때 권력이 강하면 결국은 시간이 지나면서 정리될 것이다. 이렇게 낙관적으로 네. 생각할 수도 있죠. 왜냐하면 아직 총선이 시간이 좀 남았으니까요. 네, 네. 만약에 내일 모레가 총선이라면 이렇게 하진 않을 겁니다. 못 한다는 거죠. 예, 그런데 저는 이제 여기에서 결국에는 권력의 힘과 또 국민을 바라보는 이 눈 이런 것들이 부딪히는 측면이 있다. 그래서 결국에는 권력의 줄을 설 것이냐 아니면 국민을 보고 줄을 설 것이냐 이런 면에서도 좀 갈등이 일어나고 있다라고 보이고요. 어쨌든 지금 집권 초기다 보니까 아직까지는 총선이 조금 시간이 남았지 않습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갈피를 못 잡고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상태에서 만약 총선을 한다면 국민의힘 국회의원 후보들은 아마 지역구인 부산을 비롯해서 굉장히 어려운 선거를 하게 될 것 같아요. 지금 상황이라면. 그러니까 정치란 결국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뜻을 펼치기 위해서 국민의 지지를 받는 과정이잖아요. 그런데 국민의힘에서 지금 비대위를 가냐 마냐가 국민의 뜻, 의지와는 상관없이 앞서 이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민생은 정말 어려운데 자기들끼리 다툼만 한다. 이런 부담을 별로 안 느끼시는 건가요? 좀 의아해서 자꾸 여쭤보게 되네요. 안 느끼기야 하겠습니까? 네. 그런데 이제 이렇게 생각하는 거겠죠. 결국은 이제 이걸 강행하는 쪽에서는 네. 아마 제가 짐작컨대는 네, 저도 네. 뭐 자세히는 모릅니다만 저도 짐작하는 거니까요. 결국은 이렇게라도 해서 빨리 이렇게 빨리 이 갈등을 어떤 식으로든 종결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겠죠. 그렇게 해서 정리한 다음에 그 다음에 수습하면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쪽이 있을 거고 그래서 어설프게 공존하는 것보다 차라리 정리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쪽이 있을 거고요. 네. 아니면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지금 말씀드리는 쪽하고 비슷한데 예를 들어서 그게 아니라 권력이라는 것은 처음부터 연합해서 집권한 것이고 우리가 다양한 세력들이 공존하는 것이기 때문에 절대로 같은 세력이 독점할 수는 없다. 그래서 불가능하다. 그렇기 때문에 좀 다른 사람들이 조금 참아가면서 연대하고 공존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지혜롭게 만들어 가느냐 거기에 우리 승리가 달려 있다라고 저는 생각하는 거죠. 이준석 대표의 존재가 사실은 대선에 도움이 됐던 건 물론이고요. 또 하나는 국민의힘에 대한 이미지랄까 이런 것도 굉장히 많이 바꾼 것 같아요. 그래서 2030 또 특히 40대까지에게도 영향을 미쳤던 것 같은데 그럼 이런 식으로 이준석 대표가 쫓겨나게 되면 그 이준석 대표를 통해서 확보하게 된 새로운 지형도 무너지는 거 아닌가요? 또는 그럴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 그런 것 아닌가요? 때문에 이제 저를 비롯해서 걱정하는 분들이 아, 많은 거죠. 네. 그러니까 이준석 대표 개인에 대한 호불호하고는 좀 다른 문제예요. 이것은요. 그렇죠. 네. 뭐 그렇다고 제가 이준석 대표가 훌륭하다, 문제가 없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건 아니에요. 그리고 또 이준석 대표를 2030이 뭐 열렬히 지지를 해서 그 사람만을 이렇게 그분만을 추종한다. 그것도 아닙니다. 그렇죠. 네. 그것하고는 다른 문제인데요. 그러나 세대적 동질감이라는 게 있고요. 이렇게 쳐내는 과정에서 2030들이 쳐다보는 어떤
감정, 정서라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뭐냐 하면 많은 젊은 당원들이 저한테 연락이 와서 호소를 합니다. 이 과정을 보면서 너무 가슴이 아프다. 너무 배신감을 느낀다. 이준석 대표를 별로 좋아하지 않았던 당원들도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자기들도 언젠가 열심히 뛰었는데 나중에 가서 이런 일을 당할 수도 있지 않을까라고 걱정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네. 그리고 정치라는 것이 누나 정치라는 것이 이렇게 비정한 거야? 그러면 나 정치 괜히 시작했어.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 많아요. 후배 젊은 분들 네, 중에. 그러면 이제 저는 갈등을 느끼죠. 야, 정치가 이렇게 비정한 거 모르고 시작했어? 이렇게 얘기를 해줘야 되냐? 그러니까요. 아니면 그래 이게 잘못됐어라고 얘기를 해야 되냐? 저도 잘 모르겠어요. 저도 요즘에 너무 혼란스럽고 오늘 국민의힘 그렇습니다. 최고위원회에서는 지난주에 뭐 다 그만두겠다는 분들이 오셔서 또 표결도 했다는데 이런 건 약간 민망한 장면 아닌가 싶은데 어떻게 판단하세요? 제가 이제 보니까 어디 배현진 최고인가요? 그분 네. 스스로도 약간 우스꽝스러운 모습이 됐다 이렇게 네. 스스로도 말씀하시던데 그 말 그대로죠. 사실 사퇴를 했는데 사퇴한 사람들이 모여서 의결을 해서 비상 상황에 대한 판단을 비상 상황을 만든 사람들이 모여서 의결하는 거지 않습니까? 논리적으로는 말이 안 되네요. 네, 그래서 차라리 다른 이유를 대면 더 좋았을 텐데 조금 왜 이렇게 되었는가. 다만 이제 뭔가 돌파구가 필요하고 어떠한 비상 상황 이 자체 지금 현재 상황을 우리가 이대로 그냥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갈 수는 없다라는 그 인식 자체에는 저도 어느 정도는 공감을 그거는 합니다. 꼭 당내 분란만이 아니라 대통령 지지율이나 그렇죠. 뭐 예. 당정대 협의가 안 되거나 이런 부분 여러 가지 다 포함해서요. 네네. 그런데 그것을 이렇게 일사천리로 이렇게 토론과 이런 것들이 많이 생략된 상태에서 일사천리로 한 방향으로 밀어붙이듯이 꼭 할 필요는 없지 않았는가. 김용태 네. 최고위원 같은 경우에는 해법 중에 하나가 권성동 원내대표가 그만두는 방법도 있다. 이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물론 그거는 지금 이제 물건도 많은 간것 같은데. 분들이 네. 이제 그런 지적도 하셨는데 그것은 이제 토론이 별로 안 됐던 것 같아요. 근데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직무대행에 문제가 생겨서 지금 이게 촉발이 된 거 아닙니까? 그렇죠. 권성동 네. 직대의 어떤 문제. 그분이 이제 문제를 일으키신 거잖아요. 네. 그래서 사람들이 권성동 직대가 그만둬야 된다라고 하면서 시작이 된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직무대행을 그만두겠다라고 한 거지만 사실 직무대행이라는 것은 따로 있는 게 아니고요. 원내 대표이기 때문에 하는 자리죠. 그렇죠. 이제 당 대표가 사고가 되다 보니까 당 대표 이준석 당 대표가 징계 때문에 사고 상태에 빠졌거든요. 그렇게 되면 당연히 원내 대표가 직무대행을 맡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생긴 거라. 그럼 만약에 그분이 직무대행을 할 수가 없다라고 판단이 되면 원내 대표를 새로 선출해야 되는 그런 게 더 자연스럽다 이런 주장인 거죠. 네네. 그래서 그렇게 주장하시는 분들이 많이 그럼 계셨는데. 전당대회 없이 원내대표는 의원총회에서 선출하면 그만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어렵지 않죠. 네, 상대적으로. 네. 그렇게 네. 하면 되는데 그 토론은 의총에서 안 된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왜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바깥에서 많이 계셨는데 왜 의총에서 그 논의가 안 되었을까? 그런 부분들은 좀 의아하죠. 만약 원내에 계셨다면 그런 식으로 문제 제기를 하셨을까요? 그 부분을 토론을 의원님은? 하자고 네. 얘기를 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네. 그렇게 하면 굉장히 깔끔하게 해결이 되거든요. 그래서 일단 목표가 뭐냐. 지금의 이 비상 상황을 해결하고 비상 상황이라고 판단하는 근거와 이유와 목표가 뭐냐. 이걸 명확하게 해야 되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그 목표와 근거가 이준석 당대표를 거리시키기 위한 것이냐. 아니면 권성동 직무대행이 문제라서 그런 것이냐. 이 두 개는 다른 얘기지 다른 않습니까? 얘기인데 뭐 섞여 있기도 하고 그렇죠. 네, 네. 근데 그런데 선택을 정확히 해야 되죠. 지금 네. 이 부분이 지금 막 섞여서 조금 제가 볼 때는 혼란을 가져온 것 네. 같습니다. 보다 중요한 건 집권당으로서의 역할을 잘 못하고 있다라는 것 같아요. 또 하나는 네, 네. 대통령 지지율이 이렇게 지금이 바닥인지 모르겠지만 굉장히 낮은 수준에서는
국민의힘이 중심을 잡고 정부와 대통령실을 견인하는 모습을 보여야 되는데 네. 그런 면에서도 좀 존재감이 부족한 것 같은데 이 의원님 판단은 어떠세요? 그게 지금 이제 보면 대통령실 내지는 대통령의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당이라도 좀 중심을 잡고 네. 견인을 하고 또 이렇게 조언을 좀 고언을 또 할 때는 하고 또 당이 제대로 이렇게 딱 굳건하게 서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지금 상황은 어떤 면에서는 보면 당이 오히려 이런 그 불필요한 그 권력 투쟁을 너무 과도하게 하면서 네. 대통령을 더 힘들게 만드는, 대통령을 더 수렁에 끌고 들어가는. 그래서 네. 대통령이 뭐 원했는지 원하지 않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대통령이 지금 권력 투쟁의 한가운데 같이 들어가고 있는 그렇죠. 뭐 내부 그런 총질 느낌이 당대표 문자 같은 경우는 그렇게 그렇죠. 되어 네. 있습니다. 이 이상 계속 대통령이 여기 끌려 들어가면 저는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 온다. 그래서 이것이 과연 대통령을 위한 것이냐 아니면 그들의 권력 투쟁을 위해서 대통령이 이용하고 있는 것이냐. 이거 정말 생각 한번 해봐야 된다. 이런 생각이 그런데 듭니다. 그 위기에서 모면하고 반등할 계기가 국민의힘 안에서는 잘 안 보여요. 이를테면 뭐 어떤 새로운 리더십이라든지 또는 뭐 뻔한 얘기일지 모르지만 선당 후사하는 모습이라든지 뭐 그게 보이십니까? 내부에서 잘 밖에서 보는 거로만은 잘 안 보이기 때문에 여쭤보는 건데요. 그러니까 이제 어제 그 의총 같은 경우에도 사실은 좀 불편한 얘기일 수 있지만 조금 이렇게 대통령께 할 얘기 혹은 이 권력 투쟁의 과정에서 국민들한테 굉장히 죄송한 얘기 이런 얘기를 좀 더 했었어야 되지 않느냐. 그리고 이 문제에서 어쩌면 대통령의 측근들이 원하는 얘기가 아니라 이 문제를 진짜 제대로 잘 봉합을 하거나 이걸 어떤 통합적 방향으로 해결을 해서 후과가 좀 덜한 방향으로 어떤 그 타협적 해결책을 제시하는 아이디어들이 좀 나왔어야 되지 않느냐. 그런데 그런 얘기가 전혀 안 나온 것 같아서 굉장히 저는 놀랬고 사실은 상당히 좀 많이 실망을 했죠. 네. 뭐 실망만 하고 계실 수는 없으니까 이현주 의원님께서도 원외에서라도 어떤 국민의힘의 개혁을 위해서 애써 주시기 바라고요. 집권 여당이 자기 자리 잡는 게 국민들 전체에게도 사실 그 당을 지지하든 아니든 간에 중요한 것 같습니다. 오늘 인터뷰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